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제 본 영상, 오늘 읽은 기사. 분명 그때는 다 이해했는데 지금은 한 줄도 안 떠오르시죠? 그건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모드를 번갈아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읽는 뇌, 하나는 기억하는 뇌입니다. 이 둘은 같은 뇌처럼 보여도 작동 원리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하루 종일 무언가를 읽고도 저녁엔 머리가 텅 비어버리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뇌가 조용히 저장 버튼을 누르는지 정확히 아시게 됩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익숙함은 기억이 아닙니다. 이제 내 뇌를 들여다봅시다. 오늘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유튜브 요약 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 순간엔 분명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이 얘기구나 하고요. 점심엔 동료가 보내준 뉴스 기사 하나를 쓱 읽었습니다. 이것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누가 오늘 본 영상 뭐였어? 하고 물어봅니다. 입이 안 떨어집니다. 분명히 봤고 이해했는데 머리에는 흐릿한 안개 같은 잔상만 남아 있어요.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한 번쯤 겪으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머리가 나쁘거나 집중을 안 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현상에는 정확한 이름이 붙어 있어요. 인지심리학에서는 이걸 유창성 착각, 영어로는 플루언시 일루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보가 매끄럽게 처리되는 그 감각 자체를 우리 뇌가 내가 이걸 안다는 증거로 잘못 읽는 현상이에요. 이해한 게 아니라 이해한 것 같은 느낌만 받은 상태인 거죠. 이 문제를 연구한 심리학자 코리아트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뇌는 판단할 때 두 가지 신호를 자주 끌어다 씁니다. 하나는 처리가 매끄러웠나, 또 하나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이 느낌이 들면 뇌는 자동으로 이건 내가 아는 거야 도장을 찍어버려요. 진짜로 그 내용을 다시 꺼낼 수 있는지는 따져보지도 않고요. 우리가 평소에 이해했다고 느끼는 그 감각, 그건 사실 지식의 증거가 아니라 처리 속도의 증거였던 거예요. 여기서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착각이 가장 잘 드러나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같은 내용을 가르치되 한 그룹에는 아주 매끄럽고 자신감 넘치는 강의를, 다른 그룹에는 좀 더듬거리고 어수선한 강의를 보여줬어요. 강의가 끝난 뒤 얼마나 잘 이해했냐고 물어보면 매끄러운 강의를 본 그룹이 훨씬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런데 정작 시험을 봤을 때 두 그룹의 실제 성적은 거의 똑같았어요. 매끄러운 강의는 학습이 더 잘 일어난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다는 느낌만 더 잘 만들어준 거예요.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쇼핑몰 앱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보면 우리는 일단 찜 버튼을 누르거든요. 그 순간 묘한 만족감이 들어요. 이건 내 거야 같은 감각이요. 그런데 실제로 산 건 아니잖아요. 유창성 착각이 정확히 이거예요. 뇌는 매끄럽게 흘러간 정보에 찜표시만 해놓고는 마치 자기 옷장에 걸어둔 것처럼 굴어요. 받아들이기 쉬우면 자동으로 다 안다 도장을 찍어버리거든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자기 과대평가는 뇌의 기본 설정에 가까워요. 평균 이상 효과라는 게 있는데 사람은 거의 모든 영역에서 자기를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합니다. 한 조사에서 대학 교수의 94%가 자기 강의 능력을 평균 이상이라고 답했어요. 통계적으로는 절반은 평균 아래여야 정상인데 다들 자기는 위쪽에 있다고 믿는 거죠. 카픽과 로디거의 2008년 사이언스 연구에서도 참가자들이 내가 이만큼 기억한다고 예측한 점수와 실제 결과는 사실상 무관했습니다.
우리 뇌는 처음부터 내가 안다는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인 거예요. 자, 한 발 물러나 보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오늘 봤다고 믿은 영상, 읽었다고 믿은 기사. 그 모든 순간에 뇌는 이해했다는 감각만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진짜 저장은 따로였고요.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하루 종일 찜만 누르고 결제 버튼은 안 눌렀기 때문이에요. 그럼 진짜 기억하는 뇌는 어디서 갈라지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머리에 두 개의 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뇌 하나가 두 가지 모드를 번갈았을 뿐인데 작동 방식이 너무 달라서 실질적으로는 두 개의 뇌처럼 결과가 갈립니다. 쉽게 말하면요. 첫 번째 모드는 수동 수용 모드입니다. 출근길에 유튜브를 틀고 기사 헤드라인을 훑고 보고서를 쓱 읽을 때 켜지는 기본 상태예요. 이때 해마가 정보를 잠깐 임시 메모처럼 받아둡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신호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흘려보내기 직전 상태로 보류돼 있어요. 우리가 콘텐츠를 소비하는 거의 모든 시간 동안의 디폴트입니다. 두 번째 모드는 능동 재구성 모드예요. 해마뿐 아니라 전전도엽까지 같이 깨어나서 받았던 정보를 다시 꺼내고 재구성할 때 켜집니다. 바로 이 순간에 시냅스, 그러니까 신경 사이의 악수가 꽉 진해지고 임시 메모에 머물던 정보가 대뇌 피질이라는 장기 저장소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읽는 뇌는 정보를 통과시키는 뇌, 기억하는 뇌는 정보를 다시 뱉어내는 뇌예요. 비유로 그려보겠습니다. 강물 위에 종이배 한 척이 떠 있어요. 그냥 두면 물살에 따라 그대로 떠내려갑니다. 이게 읽는 뇌예요. 정보가 흘러 들어왔다가 흘러나가는 모양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누군가 손을 뻗어 그 종이배를 한번 건져 올려 다시 물 위에 놓는다고 해봐요. 그 짧은 한 번의 동작이 시냅스를 찍어 누르는 순간이에요. 이게 기억하는 뇌입니다.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차이를 잔인하게 보여준 실험이 하나 있어요. 2006년 로디거와 카픽의 연구입니다. 사람들에게 똑같은 산문 한 편을 주고 한쪽은 4번 반복해서 읽게 했습니다. 다른 쪽은 한 번만 읽고 책을 덮은 채 머릿속에서 3번 다시 꺼내보게 했어요. 같은 시간을 썼고 내용도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기억 테스트를 했어요. 4번 반복해서 읽은 그룹은 56%를 잊어버렸습니다. 한 번 읽고 3번 꺼내본 그룹은 13%만 잊었어요. 같은 시간을 쓴 두 그룹의 일주일 뒤 기억 보유율이 34% 대 80%로 갈렸습니다. 이게 그냥 실험 한 건의 우연이 아니에요. 1885년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 아시죠? 학습 후 20분이면 절반 가까이 사라지고 하루가 지나면 67%가 사라진다는 그 곡선. 2015년 뮤러와 드로스가 복제해봤는데 140년 전 원본 데이터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읽기만 한 정보는 이 곡선 위를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가요. 어제 본 영상이 오늘 텅 비는 게 신기한 일이 아니라 뇌의 기본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미끄러지는 곡선 중간에 다시 꺼내기를 한 번만 끼워 넣어도 곡선이 꺾여요. 카픽과 로디거의 2008년 사이언스 연구도 같은 결론을 못 박았습니다. 반복해서 다시 읽는 건 장기 기억에 효과가 거의 없고 한 번이라도 다시 꺼내보는 게 큰 효과를 낸다. 게다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기억하는지 스스로 예측을 거의 못한다는 사실까지요.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한 줄로 정리됩니다. 단 한 번의 인출이 장기 기억을 2배 이상 강화한다.
한 번이라도 머리 밖으로 뱉어본 사람과 그저 들여다보기만 한 사람은 일주일 뒤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모두 중 어느 쪽을 쓸지 그 스위치는 사실 우리 자신이 쥐고 있어요. 결국 관건은 이 기억하는 뇌를 일상에서 언제, 어떻게 켤 수 있느냐예요. 놀랍게도 이 스위치는 거창한 책상 앞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몇 번씩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켜질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요. 가장 강력한 3가지 순간을 차례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스위치는 꺼내기입니다. 방금 본 유튜브나 기사에서 눈을 떼고 30초만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다시 뱉어보는 순간이에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흐릿한 부분이 어디인지 스스로 드러나는 게 이 스위치의 핵심이에요. 이 30초 동안 뇌는 정보를 다시 읽는 게 아니라 다시 만들어내야 하거든요. 그 순간 해마와 전전두엽의 기 같이 깨어나 시냅스를 꽉 눌러줍니다. 쉽게 말하면요, 신경끼리 잡고 있던 손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덜로스키 연구진이 2013년에 흔히 쓰는 학습 방법들을 비교했는데 가장 높은 등급은 인출 연습과 분산 학습 2가지뿐이었습니다. 평소에 많이 쓰는 형광펜 칠하기, 반복 읽기, 요약 정리는 전부 낮은 등급이었어요. 익숙하게 해온 그 손동작이 사실은 뇌에서 가장 약한 신호였던 거죠. 생활파는 이렇습니다. 출근길에 영상 하나를 다 봤다면 내릴 때쯤 스마트폰을 끄고 창밖을 한번 보세요. 그러고 방금 본 내용을 머릿속으로 딱 3줄만 뱉어보는 겁니다. 그 30초가 오늘 본 영상을 내일까지 살려둘지를 결정합니다. 자, 두 번째 스위치로 넘어가 볼게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스위치는 복습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을 만큼 가벼운 동작입니다. 이름은 간격이에요. 오늘 본 걸 내일, 일주일 뒤, 한 달 뒤에 아주 잠깐씩 다시 마주치는 거죠. 다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신호거든요.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같은 정보가 또 들어오네? 그럼 임시 메모장이 아니라 장기 저장소로 옮겨야겠다. 이 순간 가차없던 망각곡선이 처음으로 꺾입니다. 차이가 묵직해요. 한 번에 몰아서 본 그룹은 150주 뒤 27%만 남았는데 며칠 간격으로 띄엄띄엄 다시 마주친 그룹은 82%가 남아 있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본 사람들 사이의 차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생활파는 게으르게 만들어도 됩니다. 마음에 든 영상이 있다면 제목 부분만 스크린샷으로 찍어두세요. 일주일쯤 지나서 사진첩을 넘기다가 그 한 장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뇌는 조용히 아, 이거 내가 아는 거야 하고 신호를 쏩니다. 카페에서 자주 보는 사람 얼굴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이제 3번째 스위치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2 스위치는 다 깨어있을 때의 동작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저장의 본 공정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간에 진행됩니다. 바로 휴식과 수면이에요. 학습 직후 잠깐 멍하니 있는 것, 그날 밤 잠들기 전에 한 번 더 떠올려 보는 것, 이 2가지가 조용히 가장 큰 일을 합니다. 원리는 이래요. 자는 동안 해마는 낮에 받아둔 정보를 대뇌 피질로 천천히 옮깁니다. 이걸 재생이라고 부르는데 영상 편집자가 하루치 푸티지를 밤새 자동 저장하는 장면을 떠올리시면 가장 가깝습니다. 2012년 플러스1 연구를 보면 같은 내용을 깨어있을 때 한 번 더 본 사람보다 자기 직전에 떠올린 사람이 24시간 뒤에 더 또렷하게 기억했어요.
2025년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바이올로지 연구는 이 저장이 결국 대뇌 피질에서 같은 신경 패턴을 재생하면서 자리 잡는다는 걸 확인해 주었습니다. 생활파는 가볍습니다. 자기 직전에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1분만 눈을 감아 보세요. 그러고 오늘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재밌었던 한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 번만 돌려보는 겁니다. 노트도 필요 없어요. 그 한 장면이 잠드는 동안 가장 깊은 곳까지 옮겨집니다. 자,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읽는 뇌만 하루 종일 쓰고 기억하는 뇌를 켤 틈을 단 한 번도 안 줬을 뿐이에요. 오늘 보여드린 새 스위치를 다시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본 것에서 눈을 떼는 30초, 내일 1분만 다시 마주치기, 자기 전 1분만 머릿속으로 돌려보기. 이 세 순간이 하루 안에 겹치면 오늘 본 것이 내일도 한 달 뒤에도 살아있게 됩니다. 익숙함은 기억이 아닙니다. 이 한 문장만 품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보세요. 내일 아침 어제 본 영상이 머리에 남아있는 감각이 분명히 다를 거예요. 오늘처럼 내 일상 속 뇌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하고 있거든요.